2025학년도 사관학교 경찰대학 진학하는 우리 고3 재수생들. 그래서 벌써 이제 신학기 시작이 되고, 이제 7월 27일 날 1차 시험인데, 일단 4월 5월 강좌. 지금도 가열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심화가 들어가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스카이프 교육, 자, 1차 시험 대비하는 대치동 본원, 아울러 서초 방배원 직영학원, 교육원장 노한기입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우리 저 사관연구소장 우리 유영선 박사님, 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래서 벌써 신학기 이제 시작이 되고 4월, 5월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지원자들은 뭐 수능이 11월 14일인데, 네. 한 3.5개월 이전에 1차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27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시험이 안 되면은 뭐 2차 응시할 자격을 아예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관학교나 이 경찰과 등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점수제이기 때문에 국영수를 합쳐서, 물론 이제 뭐 경찰대학은 1000점 만점에 500점이 수능이 들어가고, 네. 근데 요즘 경찰대학은 또 이과 자연계생들이 지원을 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뭐 이게 입시 전반이 아무튼 의대 정원은 2000명 늘린다. 네. 또 간호대학도 정원은 1000명 늘린다. 일반 대학교.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연계생들이 뭐 사관학교도 지원하고 경찰도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관학교의 경우는 어떤 문과니까 따로 구분해서 뽑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좀 여학생 나머지 구분해서 뽑잖아요. 네. 근데 자연계 좀 성적이 나온 수험생들의 경우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니까 사관학교도 생각을 했다가 또 그냥 사관학교를 7월달 시험이니까 브릿지 개념으로 한번 원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아마 올해는 사관학교도 경찰대도 1차 지원, 네. 물론 이제 사관학교가 6월 14일부터 원서 내잖아요. 네. 그때는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헛으로 네. 시험 삼아 본인의 어떤 역량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7월 27일 시험이면 뭐 6월 평가원 지나고 재수생들의 경우는 공식적인 시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를 가려는 수험생도 의외로 네. 좀 지원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어떤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성 지원자들은 경쟁률 너무 의식하지 말고 네. 소신껏 지원하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흐름이 조금 예상이 되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거 거의 기정한 데 있으니까, 네네. 막말로 연습 게임식으로 해서 한번 도전해갖고, 또 거기서 성적이 잘 나오면 또 사관학교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서울 경찰대 시험이 뭐 국영수만 1차에 보기 때문에 네. 탐구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또 사관학교 종합선발, 거기도 수능이 이제 합산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1차가 되고 나서의 이후에 뭐 2차 전형, 그건 8월달, 9월달, 뭐 10월달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 문제고, 이나저나 7월 27일 바로 1차 시험 D-Day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진로에 어떤 기회를 많이 가지자. 선택지 중에 하나가 바로 사관학교 경찰대 합격인데, 물론 그래요. 뭐 사관학교 1차 시험이 수능보다는 좀 어렵죠. 경찰대는 훨씬 더 어렵고, 작년도에 수능이 워낙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국어, 수학은 뭐 불수능이었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면은 금년도에도 사관학교 경찰대도 좀 사이클상 난도가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수능 그 다음에 보면은 네. 난이도가 네. 비슷하게 나오는 네. 그런 추세가 있다. 네, 예. 이렇게 판단됩니다. 대치동에서 그래도 가장 오랫동안 사관학교 경찰대 입시를 해온 스카 입시 교육, 일단 대치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 직영학원과 서초 방배원의 직영학원 두 군데는 4호수 총대 7호수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 중심 또는 논술 필기 중심, 그 다음에 스카이 진학교육은 이제 면접 컨설팅 중심의 저희가 로드맵을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마시고 합격 불패 반드시 어때요? 합격을 하고야만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갖기 위해서 일단은 3월 신학기 오픈하면서 진로가 지금 바뀌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마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전문화되고 특수화되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원서 접수가 6월이고 경찰대학은 5월달에 하기 때문에 진로를 막연하지만 결정을 못한 수험생이 의외로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3월 강좌를 개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전에 윈터스쿨도 진행을 쭉 했습니다. 4월, 5월 달에 문제풀이 적중 2단계로서 이제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말이죠.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으면은 길을, 반드시 합격의 길을 좀 뭐랄까 적법한 아카데미에서 찾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주중 저녁, 특히 이제 재학생들의 경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몰입반, 토요반, 일요반,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의 경우 전일제반 있잖아요. 소수 정예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런 확실한 합격의 기회를, 여기랑 늠름한 우리 합격생들의 경우처럼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분명히 스카이픽이 찾아줄 거라고 확실합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들은 사관학교 입학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해군사관학교가 3월 8일 날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졸업식 다 끝났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지만은 그때 뭐 이제 우리 유용선 소장님은 또 이제 과학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면서 의대가 친구들의 MMI, 아울러 국간사, 간호사관학교 학생들의 뭐랄까 또 면접, 아울러 우리 예비역 대령들하고 함께 이제 아울러서 있죠. 뭐 군사 무기체계랄까 국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사관학교 입학과 졸업의 어떤 그 장점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학비죠. 학비 면제. 그다음에 이제 졸업 후 임관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 같은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초급 장교 처우가 안 좋다. 그렇지만 자꾸 이제 정부에서도 국토방위 위험성이랄까, 또는 이제 병사들이 줄기 때문에 출산 유치하로서 아무래도 일정 초급 간부들의 어떤 중요성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규 사관학 출신들에게는 뭐 사실 예우가 좀 나빠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거는 뭐 육사, 해사, 공사, 국관사 일단 2014학년도에 바로 1차 컷 원점수 기준입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이제 표준 점수를 변화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원점수는 사실로 절대성을 띈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찰대학은 국영수 100점씩이죠. 자, 표점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말이죠. 어바웃으로 문이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문과이과 따로 뽑죠. 여학생이 남았을 때 따로 뽑죠. 파이가 4개란 말이에요. 경찰대는 문이과 경계도 없고 남녀 경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관학교는 원점수를 300점 기준에서 한 210점 내외에서 203점까지는 1차 시험을 무탈하게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만은 자, 경찰대학원도 저희도 꽤 많이 학생들이 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수석 차석까지 배출한 그런 스카이쇼입니다만 참고로 이런 정황을 이해하시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1차 시험 준비하면 있어가지고 어때요? 개인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등급제가 아니고 국영수 점수제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 하나가 약해도 나머지 과목을 통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도 말이죠. 아주 4월부터는 완벽하게 해서 주 6일 과정. 자, 그 다음에 주말 몰입반 있죠. 특히 주말 토일반 있잖아요. 대치동 본원과 어떤 서초 방배원 두 군데 선생님들 순환 강의입니다. 지금 학원인데. 자, 그제 마시고 이제 일단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사관학교 원서낼 때는 지원 동기서를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지원 동기 작성을 안 하면 일단은 뭐랄까요. 수험표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지원 동기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물어본 항목들이 이따 확인해 주겠습니다. 뭐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많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원 동기겠죠. 왜 장교가 되겠느냐, 또 왜 경찰 대학을 입학하겠느냐, 이런 그다음에 앞으로 그다음에 졸업 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포부 같은 걸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했으면 지원 동기가 있고 또 4년간의 학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대학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물론 군사 학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사에서 이제 복수 학위제를 주는데. 어찌됐든 전문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자연계열 티오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유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대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지막 기고 또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 내용, 그러니까 말이죠.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로 해서 그 AI가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문과보다는 이과 출신의 성향을 장교들을 많이 뽑지 않을까 뭐 그런 트렌드가 되겠죠. 흔히 얘기하기를 뭐 미국이 걸프전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걸프전 벌일 때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로만 그렇죠. 일종의 정밀 타격하고 최첨단 무기로 진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짧은 시간에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거꾸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여실히 입증해줬지만은 아주 값싼 드론 무기로 최첨단 무기를 갖다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전쟁의 어떤 그 재래식 무기로 그 기갑 부대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다시 2차 대전은 회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쟁의 양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100억짜리 탱크를 몇 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드론으로 탱크를 부셔버리거나 또는 그 드론 함정으로 1000억짜리 순양함을 부시는 그런 시대가 없기 때문에 첨단 과학, 그 다음에 무인 조종 기술, 그리고 요즘 말하는 건 이제 C4I라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커맨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문과 중심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면접이나 일단 이런 것 같은 우리 6회공 대령 중령 출신 사관학교 나온 분들이 아주 전문화생인데 이분들이 이제 곁들여서 지원 동기서도 안내해주고 6월달부터 원서낼 때. 그 다음에 이제 유 박사님이 또 지원 동기서 멘토링 하는데, 그게 이제 항목이 2개란 말이죠. 그렇죠. 육사에서 공사 국가에서 4군데인데, 일단 일본에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통해서 또는 일종의 바로 함정 대신에 그렇죠. 무인 잠수정, 네, 무인 잠수정. 무인 함정을 타고 크리미아 크림반도 있잖아요. 네. 거기 해군 그 엄청난 그 러시아 해군 기지를 갖다가 또 일종의 침공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피해를 주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지원 동기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네, 요즘은 이제 비행기 조종사보다는 드론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러니까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그러한 엔지니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이제 비행사들이죠. 직접 비행기를 안 몰고 조이스틱으로 비행을 하는 그런 사람, 또 무인 함정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부시키는 그런 양성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미 지금 준비도 하고 있겠죠. 무기 체계나 그 시스템은 첨단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육상자, 그렇죠. 지상전의 경우는 과거의 어떤 2차 대전 이전 전후에 그런 그 전쟁의 방식도 무시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첨단으로만 치우치가 아니고 일단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의 활용이랄까 그런 전투의 방식도 한번 관심 가지고 2차 면접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준비를 많이 해주고 이제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사관학교나 경찰대 지원하는 경우는 사관학교의 역할은 역시 이제 예비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고 장교를 인관해서는 국토 방위에 국가 안보에 책임을 지는 그다음에 어떤 정예 장교가 되는 것이고 경찰대 진학하는 건 어떤 치안의 어떤 선봉에 있어서 국내 치안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국가 간 안보 간에 튼튼하겠죠. 그렇죠. 그죠? 안보 간에 있어서는 전문성은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단 평시에 1차 시험 준비하고 등등 많이 합니다만 1차 이후에는 그 전문가들이 유 박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일단 이번에 원서 낼 때는 이 두 개 항목에 지원 동기서를 워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멘토링 해주시는데 글쎄 주변에서 봤을 때 사관학교나 경찰대 합격한 수험생들의 로직이랄까 스타일 일반 학생들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규격화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트렌드가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왜 나는 군인이 될까 하는 어떤 영향을 받았던 인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이제 구국의 영웅들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도 뭐 예를 들어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이순신 장군처럼 되기 위해서 해사에 지원했다. 뭐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공사에 지원했다. 뭐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가져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성웅 이순신, 그다음에 뭐 메가더 장군 일종의 바로 승전을 했고 또는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영웅이라는 지칭어로 많이 붙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영웅은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너무나 영웅을 영웅시한다라는 그런 논조도 있습니다만은 글쎄 현대전에서의 영웅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포용력 있는 장군, 그러니까 또 지략이 있는 장군,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장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글쎄 뭐 이제 지장, 용장, 맹장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은 지장, 맹장, 용장 중에 어떤 장수에 저는 뭐 아무래도 이과적이니까 지장이 좋겠죠. 많은 지혜와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일단 고3반, 재수생반, 물론 고2, 고2반 따로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7월 27일에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 4월, 5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심도 있는 물론 고3들의 경우는 이제 또 뭐랄까 저기 있죠. 학교 중간고사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28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4월 달에 또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6월 달에 평가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 성적이 많이 좀 뭐랄까 1차 시험 보는데 좀 성적이 지를 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말이죠. 커리큘럼들, 과목별로 쭉 아주 정치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제 홈페이지 공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어는 문학과 독서만 나오잖아요. 30문제 50분, 사관학교. 경찰대학은 45문제 60분, 문학 독서만 나오죠.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I2K가 빠지기 때문에 사관학교 표점으로 변환하면 영어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수학은 이제 사관학교 수능과 똑같죠. 수원표에다가 이제 미적분 이과 선택, 확통주로 문과 선택. 경찰대학은 수학 선택이 없습니다. 문이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수원표만 보죠. 자, 그다음 경찰대학도 영어는 빠지고 특기가 빠지고 45분, 60분이다만은 워낙에 킬러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킬러성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저희가 말이죠. 일단 4월, 5월 달 단계가 쭉 있어요. 뎁스가 깊어집니다. 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완벽한 1차 합격을 해서 국영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탐구 과목은 중간중간에 학교 내신 때,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이전에 과탐, 사탐을 별도로 진행을 쭉 하니 애뉴얼 학원이 있으니까 그 점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국영수 뭐 어때요? 실제 시험장에 보면은 일단은 국어 30문제 50분, 영어 30문제 50분, 그 다음에 이제 수학 30문제 100분에 보는 게 사관학교죠.
경찰대학은 1교시 영어 45분 60분, 문학 독서, 2교시 영어 듣기 빠지고 영어 1, 2 45분 60분. 아울러 있죠. 경찰대학 수학이 1, 2에 바로 25문제 80분인데 약간 시간 로직에 맡겨 있죠. 네. 그야말로 거기에 동영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보면서 엄청나게 모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할 것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덜어내고, 그죠?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공략을 해서 사관학교는 300점 만점 기준하면 일단 최소한 225점 확보를 해서 240점까지 버금가게, 그렇죠. 경찰대학은 230점 이상을 확보해서 250점까지 가게 해서 1차의 안전한 합격 가능성을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사관 1차 시험.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국영 철저히 하면서 1차 시험 딱 끝나고 나자마자는 저희가 이제 완전히 어때요? 국영수에다가 탐구까지 일단은 완전 수능 체제로 전환합니다. 물론 그 뒤에 어때요? 2차 면접이 따로 있죠? 그거는 이제 사관학교 별로 또는 경찰대학은 수능 끝나고 이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관학교 네 군데 있죠? 육사에서 공사국간센데 아무튼 그때는 또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학교장 추천 받게 되는 바로 사관학교는 한 학교에 5명, 국간사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14일에 원서 낼 때 같이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 아시고 일단 10개년을 갖다가 관통하는 그런 기출문제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제시를 하고. 자, 국어. 자, 금년도 너무 어려웠죠? 아마 그런 경향이 그대로 수능에도 어려웠던 것이 사안이었기 때문에 경사관 금년도 난이도가 꽤 높게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있죠. 국어는 이제 경찰들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가 이제 합격생들의 1차 점수였죠. 자, 영어. 자, 그야말로 어때요? 역대급으로 수능이 어려웠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이제 뺑 돌고 돌아 7월 달에 영어 있죠. 사관학 경찰대학 문제 워낙 어려워질 거라고 사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단은 경찰대학 영어도 100점 만점 74점이가 워낙에 어려웠던 거죠. 작년도에. 수학. 어때요? 사관학교 수학은 아까 수능과 똑같아 그랬는데 금년도 수능이 워낙 어려웠죠. 4%, 1등급 4점 몇 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수학도 어렵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킬러 문제성 문제를 많이 시작할 텐데 특히 수학은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 해보고 7월 파이널 때는 수학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적고 있죠. 될 수 있는 분들은 공략하는 게 좀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날처럼 여러분들이 말이죠.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7월 27일 위해서 4, 5, 6, 7 고3들의 경우는 중강사 빼고 또 기말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실제 리얼타임이 4개월이 안 됩니다. 3개월도 안 돼요. 재수생들이 금방 하면 어찌하면 갑니다. 현재 기숙학원이나 재종반인 수험생들 일부가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긴장을 하죠.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된 이 아카데미에서 1차 시험, 7월 1차 시험 준비할 때까지 4, 5, 6, 7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최선의 어떤 타임테이블을 짜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소장님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금년도 7월 27일 1차 시험 대비 자, 등등 원서 접속이 있고 자,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모든 거 이루어야 되는데 수험생들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의과대학 정원 는다. 네. 자, 그 다음에 더군다나 또 각 의과대학별로 2,000명인데 교육부에 신청을 하다 보니 3,000명 남짓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와서는 일단 또 4월, 5월 달에 대학별로 또 수시 정시 전형 발표하면은 그렇죠. 또 이 사관 경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많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아마 많은 지각 변동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 좀 중심 잡는 방법. 그냥 먼저 목표한 대로 원장님 말씀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자기가 이제 지금 딱 목표를 정해서 언제까지 뭐 몇 점 이렇게 목표를 해서 목표를 조금씩 이루는 그런 과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경찰대 사관학교 목표가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일단 흔들리지 말고 의대 정원이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네. 또는 아까 얘기한 불이치 개념은 7월달 1차 시험을 경사관 시험을 의대 지원생도 원서 내고 한번 형식적으로 볼 것이다. 그렇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고 또 육사는 1차에서 어때요? 3번의 추가 합격 기회를 주죠. 네. 공사는 추가 합격 기회를 2번을 줘요. 해사 국가에서 한 번씩의 기회를 주고 경찰대학도 1차에서 50명 6배수 선발하는데 6배수 맞추기 위해서 어때요? 일단은 추가 합격 기회를 많이 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 기회를 많이 좀 받는 만큼 여러분들 1차에서 있죠. 아무튼 몇 배수에 육사는 1차에서 5배수 남학생, 8배수 여학생이잖아요. 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공사는 이제 남학생이 이과는 6배수, 6배. 문과는 4배수로 일단 1차 선발하고 여학생 8배수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배수에 들어가야 2차 전형을 할 자격을 주기 때문에 1차가 안 되면 너싱이 됩니다.
그런 점 아시고 일단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에서 300점이면 몇 점 정도가 사관학교 경찰대학의 1차 합습 경험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상기하시고 네. 지금 쭉 나가는 내용들 있죠. 저 홈페이지 공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 못 되면 사관학 경찰대학 합격. 4월달, 5월달에 그야말로 중차대한 이 시점 모든 입시생들은 3월달에 계약을 딱 하고 재수생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규가 시작했잖아요. 그지만 이 전문화된 건 아카데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기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제가 일단은 펀더멘털이 명확한 이런 아카데미에서 스카이 입시 교육과 전문화된 데서 한번 준비하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있죠. 2025학년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 경사관의 합격 멘토로서 스카이 입시 교육은 그야말로 가장 성실하고 충실하고 기본이 충실한 그야말로 훌륭한 멘토가 될 것을 좀 약속을 드립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파이팅하고 4, 5월 달 힘을 냅시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